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2.1도, 구미가 31.3도, 안동이 30.8도, 포항 27.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대구와 영천, 고령 등 경북 남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주말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평택의 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경북 지역 고등학생 4명이 어제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가지정격리병동 2곳으로 분산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학생들이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가 있었던 평택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메르스 양성 여부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검사를 받은 대구의 한 병원에는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동네 소아과와 내과의 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센터와 여행업체에는 수강과 여행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16개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무기연기했습니다. 반면 손세정제와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해 일부 품목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려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재혁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도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자는 겁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이념 대립으로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이루면서 현장에는 어린 학생들이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사실상 직선제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많이 앉히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서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출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동의한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취지에 맞게 저는 그걸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5만 5천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평가원은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을 70%로 유지했고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험에는 메르스로 휴업한 지역에서는 희망 학생들만 응시했고 대구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방과 동해안 지역 밭작물에 가뭄 피해가 나타나는 등 가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용수개발비 20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또 가뭄 피해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양수 장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이달 중순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도 자체 사업비를 긴급 투입해 가뭄 비상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2013년부터 시작된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보급 사업이 세네갈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고 김 지사는 새마을운동 전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23개 시군의 어르신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막돼 이틀 동안 게이트볼과 국학기공, 생활체조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영호남 우호 증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전남 생활체육회 어르신들도 참가했습니다. 제19회 대구시각장애인 재활체육대회가 대구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활동력과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700명과 보조인 300명,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해서 바구니 공던지기와 대동놀이 등을 하면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구 수성소방서 근처 청호로와 대구지방경찰청 근처 무학로를 잇는 무학터널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4년 8개월에 걸쳐 완공된 길이 600m의 무학터널은 이 터널과 이를 지나는 폭 35m, 길이 1,300여 미터의 도로가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개통해 앞으로 이 일대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는 지3 범물 주민의 차량 번호를 하이패스 시스템에 등록해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 통행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990년 지산 범물 택지개발 사업 당시 도로 건설 비용 234억 원이 입주민들에게 부담돼 지산 범물 주민은 세대당 170만 원을 내고도 다른 지역 주민처럼 통행료 5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연구소에서 직접 부화해 사육한 1.5cm 크기의 물렁가시 붉은 새우 15만 마리를 동해에 방류했습니다.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홍새우 또는 독도새우로 불리는 한해성 갑각류로 겨울철에 1kg당 10만 원 이상이 팔리지만 최근 자원량이 줄어 소량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